창업통 리포트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좀 게을렀습니다. 이게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오늘 좀 오래간만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재밌는 주제입니다. 어떤 거냐고요? 얼마 전에 저에게 아주 장문의 메일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마라탕 전문점 창업에 관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탕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 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요즘 뜨는 마라탕 가게 중에서 정말 괜찮은, 그리고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는 마라탕 가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블로그로 정리했는데요. 먼저 제 블로그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제가 블로그로 포스팅한 내용인데요. 건대상권 줄 서는 천양 마라탕 사업성이 궁금하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궁금하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마라탕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쭉 먼저 한번 감상을 해 보실까요? 예, 이렇게 쭉 보면 건대 6번 출구에서 나와서 사실은 이곳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양꼬치 골목이었는데 요즘 양꼬치 골목이 마라탕 골목으로 바꿨습니다. 보이시나요? 야, 저녁 시간대 한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 야, 이렇게 20대 여성들로 문정성시를 이루는 천양 마라탕이라는 곳입니다. 천향. 이 천자가 무슨 천일까요? 사천의 천입니다. 예. 와, 이곳에 보면 이렇게 20대 여성들로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야, 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에서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 먼저 이 건대 6번 출구, 건대 입구역 6번 출구에만 이 마라탕 가게가 무려 한 1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내리자마자 백미원부터 시작해서 이 메인통, 다시 말해서 저쪽 노른사 시장으로 들어가는 이 골목 자체가 원래 로데오 거리하고 접경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사실은 중국 마라탕 골목으로 점차 이 골목의 컬러가 바꿔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주목했던 가게는 이곳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이 천양 마라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천양 마라탕을 보는 순간, 야,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줄을 서 있는 고객들이 있다. 그것도 20대 여성들이 줄 서 있다. 20대 여성들이 주목한다는 것은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오픈한 지 지금 2주년을 맞고 있는 이 한은근 대표의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를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야, 마라탕이 요즘 저희 창업통이 있는 선릉역에도 마라탕 전문점이 꽤 많이 생겼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이 부분 제가 고민했었고요. 특히나 저에게 질문해 오신 분도 과연 지금 마라탕 전문점을 서울 수도권에서 한다면, 아니면 뭐 부산이나 대구 정도에서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저는 상당히 잘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건대에서 이렇게 지금 영업하고 있는 이 마라탕 가게를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봤단 말이에요. 이 건대 마라탕 가게 같은 경우는 하얼빈 출신의 한은근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고요. 먼저 저는 이 마라탕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야, 100g에 1,500원. 소비자 입장에서 아주 착한 가격이죠. 두 번째는 마라탕뿐만 아니라 이 꿔바로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보면 양꼬치집의 단골 메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곳 같은 경우도 꿔바로우를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마라탕. 근데 이 한 대표님에 따라서는 마라탕의 가장 핵심은 향이라는 거예요. 향. 매운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향을 품고 있느냐. 그 중에서도 천양 마라탕이 이렇게 줄 서는 가장 큰 이유는
20대 한국 여성들에게 맞는 코드가 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이렇게 하얼빈 맥주를 곁들이면서 먹기에는 가장 요즘 시대에 어떤 새로운 입맛을 공략하는 코드와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마라탕 가게를 보면서 야, 이 마라탕은 도대체 왜 요즘 시대에 핫 이슈가 됐냐, 시장 상황을 먼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마라탕 가게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 보니까 640개 정도 되더라고요. 640개. 우리나라 양꼬치 가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전국에 한 3,9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짜장면집 얼마 정도 될까요? 짜장면집은 거의 3만 개가 넘습니다. 3만 개가 넘는 것 중에서 한 10% 정도가 양꼬치 가게였고요. 3,900개 양꼬치에 비해서 마라탕은 이제 한 640개 정도.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아직 이제 도입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입기를 지난다는 것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야, 상당히 유망할 수 있겠네 라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을 수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즉 마라탕 가게는 건대 6번 출구는 원래 양꼬치로 유명했던 골목이기 때문에 양꼬치하고 괴가 같은, 심지어는 꼬바로우라든지 만두라든지 이런 메뉴를 같이 팔고 있는 마라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묻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라탕의 테마 골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마라탕이 전국의 어느 상권이나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마라탕의 핵심 고객은 요즘 보면 남자보다 여자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남녀 중에서 여성 수요층이 강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20대 30대 여성층한테 더 강하다. 왜일까요? 마라탕의 자극적인 매운맛. 하지만 이 매운맛이 정말 얼얼한 매운맛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깊은 매운맛도 있었어요. 천양 마라탕 같은 경우는 정말 후자,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깊은 매운맛,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탕이 이렇게 뜨는 이유는 뭘까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먼저 우리나라는 어떤 거시적인 환경에서 음식점이 공급 과잉이다. 공급 과잉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갈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 많은 동네에 사는 소비자들은 늘 새로운 메뉴를 찾게 돼 있었고, 특히 경기 불황 코드에 맞는 자극적인 맛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마라탕은 너무나 딱 맞는 틈새 아이템일 수도 있었겠죠. 두 번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1인당 10,000원 내에서 마라탕과 뭐 두세 명이 가면 꼬바로우 같은 찹쌀탕 수육도 같이 곁들일 수 있고, 거기다가 6,000원에 판매하는 하얼빈 맥주나 칭따오 맥주까지 같이 곁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같은 불황기에 그닥 비싸지 않은 가격 경쟁력으로 어떤 자극적인 강한 새로운 틈새 메뉴를 먹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측면이 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마라탕 전문점을 운영하는 우리 천양마라탕 한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재밌었던 게, 전체 매출액 대비 식재료 원가 비율이, 놀라지 마십시오, 20%대에서 맞출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정위에 등록돼 있는 거의 지금 4,800개가 넘는 외식 브랜드 중에서 90% 이상은 원가가 40% 정도가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마라탕이 매출액 대비 원가가 20%니까 와,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야, 기존의 어떤 중화 요리 중에서 이제는 정통 마라탕이 새로운 틈새 메뉴로
이렇게 적응하고 있다, 안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니, 마라탕과 허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허거 전문점이 본격화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 3년 전부터였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 허거란 아이템이 중국 본토처럼 아주 빅 이슈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가격도 비쌌고요. 뭐 중국 여행 가면 뭐 빨간, 하얀, 이런 허거를 한 번쯤은 접해보지만 한국 상권에서 먹기에는 왠지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마라탕은 먼저 발음하기도 좋지만 가격 경쟁력 자체가 허거처럼 부담스럽지 않고 1인당 객단가 한 8,000원, 만원 정도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소비자 가치에 충실하고 있는 테마라는 점, 그리고 창업자 입장에서도 어떤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앞으로 이런 칭따오나 하얼빈 같은 맥주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저렴한 바이주, 중국에 이렇게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백주 정도까지 곁들인다면 저는 상당히 앞으로 이 마라탕 테마는 이 파워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마라탕 전문점은 최근 대한민국 외식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동네나 다 출점하면 대박일 수 있다. 노,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라탕 전문점이 먹힌 입지는 첫째, 남성보다는 여성 중에서도 20, 30대 여성이 강한 상권, 또 하나는 직장인 상권의 틈새 입지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성 직장인 수요 같은 경우도 마라탕이라든지 꼬바로우,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이런 가지요리나 이런 게 놓고 딱 한 잔 먹기에 딱 좋은 테마이기 때문에 저는 마라탕 전문점의 성패는 일단은 어떤 상권에 이 월세가 부담스럽지 않는 틈새 입지, 틈새 점포를 계약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탕의 궁극적인 핵심은 역시 맛이겠죠. 이 맛을 구현하는 방법이 창업자들한테는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 마라탕 전문점 같은 경우는 직접 중국 출신의 조리장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마라탕의 그 맛을 구현하고 있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즉, 마라탕의 맛을 구현하는 방법, 이거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야 본사에서 이 가치를 그대로 공급하겠지만 독립점으로 운영한다면 이 맛을 구현할 수 있는 중국의 현지 조리장을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마라탕을 구현할 수 있는 매장에서 전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의 가맹점이 될 것인가, 이런 관점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마라탕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마라탕 가게라고 하더라도 맛이 전혀 다릅니다. 메뉴도 다릅니다. 저는 상권 특성에 맞는 출점 컨셉을 어떻게 담느냐, 이거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국 본토 마라의 맛을 구현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마라탕의 향, 그리고 그 맛을 구현하는 거, 이거 마라탕 창업자들은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마라탕 시장이 당분간은 아마 시장에서 충분히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양꼬치집이 한동안 많이 생겼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하나둘 없어지는 동네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잘 유념하면서 마라탕 전문점을 한번 바라보시는 게 창업자로서 중요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다면 창업통TV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